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강남에 살려는 사람들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의 경제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심리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 살려는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바로 이것이죠. 자,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로 강남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강남에 살려는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바로 강남 그 자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경제 현상들 중에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욕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현상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자, 강남 그곳은 과연 어디인가? 저는 1986년 아시안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열릴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단체 관람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종합운동장역에 내렸던 것이 아마 최초의 강남을 방문한 거다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실 종합운동장은 뭐 강남구는 아니네요. 어쨌든 뭐 크게 보면 강남인데 송파구였습니다. 송파구. 그리고 제가 저희 누나가 서울 교대를 졸업을 했는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중학교 때 아마 졸업을 할 때 교대역에 아마 한번 갔던 것 같아요. 이때가 아마 2호선 생기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뭐 1년도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호선 처음 아마 타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종합운동장. 그러니까 지금 뭐 보니까 공교롭게도 둘 다 강남구는 아니네요. 서초구, 송파구. 근데 어쨌든 뭐 크게 강남으로 봤을 때 그만큼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난 저도 강남이라는 곳을 나이 20살 되기 전에 가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뭐 어디 시내를 간다 그러면 주로 종로로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죠? 여기가 이제 강남이죠. 네. 자, 아파트 가격의 결정 메커니즘을 얘기할 때 과거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강남을 선호하나라고 보면 이 집값이라고 하는 건 사용가치와 투자가치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사용가치는 결국 집도 매일같이 사용하는 물건이니까 위치가치하고 신축가치가 당연히 사용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 거면 당연히 사용가치가 높은 거고 위치가 좋으면 사용하기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웃 환경이죠. 뭐 인적 환경, 그 다음에 학군, 학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자연환경, 뭐 이런 것들이 위치가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가치는 전세가에 나타나고 투자가치는 갭에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위치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은가 보다 강남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제가 16년 정도 살아보니까 뭐 위치가치 좋죠.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1번부터 3번까지 모든 것이 가장 최상위의 위치에 있죠. 자,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막 2배, 3배 이렇게 비쌀 정도로 위치가치가 좋으냐? 그러면은 뭐 강남 이외의 지역은 뭐 1, 2, 3번이 그러면 엄청나게 안 좋으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가 제가 한 20여 년 정도, 그러니까 제 집을 보유하지 않았던 뭐 세를 들어 살았던 시기도 한 4, 5년 있었으니까 한 20여 년 정도를 강남에 거주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지리적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이게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적인 위치를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커뮤니티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올해 5월 5일 날 올린 영상 목동 아파트가 진짜 비싸지는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영상을 보시면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의 메커니즘은 지리적인 위치, 그러니까 로케이션 밸류 중에서도 지리적인 것보다는 커뮤니티적인 위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양천구인데 양천구 전체가 아니라 사실은 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만 주변 지역에 비해서 비싸고 다른 지역은 뭐 다른 지역도 물론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 좀 낮은 걸 보면 이게 어떤 지리적인 위치 가치보다는 커뮤니티적인 위치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가격과 효용은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결혼 25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25주년, 진짜 오래됐네. 그래서 정말 저도 난생 처음 뭐 스테이크는 뭐 이런 일반 스테이크 샵에 스테이크를 파는 전문점에 가서 먹어본 적은 있는데, 이제 호텔에 가서 스테이크는 제가 난생 처음 먹어봤어요. 저도. 그래서 먹어봤는데 좀 비싸죠. 진짜 뭐 이런 때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건데 뭐 맛이 괜찮더라고요. 확실히. 자, 그런데 짜장면 가격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근데 뭐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 짜장면 가격에 딱 10배더라고. 10배. 야, 그러니까 짜장면 10그릇 값이에요. 자, 과연 이게 짜장면 10그릇 먹는 만큼의 효용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이 강남이라는 곳이 위치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막 뭐 3배, 4배 뭐 좋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격과 효용은 이렇게 비례하면서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블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베블렌 효과라는 건 뭐냐면 가격이 오르는데도 일부 계층 같은 경우는 과시욕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어떻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재화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요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베블렌 이펙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블렌 효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은 경제학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베블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블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유한계급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데 실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에는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일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런 베블렌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산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밴드웨건이라는 것은 행진할 때 대열의 선두에 서서 이끄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차량을 밴드웨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웨건인데 밴드가 있는 거죠. 이제 밴드웨건이 앞으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쭉 따라가요. 우리가 그 외국의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축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밴드웨건을 따라서 사람들이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이 밴드웨건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사회적 현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유행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특별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그냥 이유도 없이 그 경향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효과,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밴드웨건 이펙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베블렌 효과나 밴드웨건 효과가 우리의 지금 소비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와닿아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 아파트 가격,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살고 싶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 돈 있으면 강남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강남에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뭐 그게 뭐 좋으면 얼마나 좋은지 뭐가 어떤지를 잘 모르는데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쉽게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현상, 이게 경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양대 효과라, 영어로는 hoarding behavior라고 하는데 양대 효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행하는 특정 브랜드의 옷이나 전자제품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행위, 금융 상품을 투자하는데도 그냥 다른 사람이 투자하는 방향대로 따라하는 행위, 이런 어떤 군중 심리, 군집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런 어떤 효과들이 실제 사회 현상, 이것이 경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강남의 진짜 목적은 뭐냐? 뭐 강남이 위치 가치로 뭐 학군과 커뮤니티가 좋고 뭐 편의성이 어떻고 뭐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즘 보면 여러분 혹시 그 TV에서도 광고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트램비라든지 발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필웨이라든지 그 다음에 머스트잇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명품을 대행해서 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에요. 명품을 사주는 앱. 자, 이것뿐만 아니라 명품을 리세일하는 시장이 지금 발달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명품 가격에 불을 지핀 대행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명품의 가격이 치솟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샤넬 백이 예전에는 뭐 한 4,500, 3,400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언젠가부터 그냥 보통 1,000만 원이 넘는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는 뭐 한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 보면은 뭐 8,0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2021년. 그래서 가방이 이렇게 비싸지는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명품은 정말 끝도 없이 비싸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리세일 시장과 명품 대행 구매 앱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리세일 시장이 왜 명품 가격에 영향을 주느냐? 바로 이 명품 가격은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비재니까 한번 사면은 그냥 소비해 버리는 건데 이게 리세일 시장이 생기면서 유통 시장이 생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에서도 발행 시장이 있고 유통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발행 시장은 주식을 발행하는 시장, 주식을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거고, 그다음에 유통 시장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잖아요. 유통 시장이 없다면 발행 시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유통이 되니까 그것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명품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유통 시장 믿고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유통 시장이 없다면 백은 그냥 백이고 소비재니까 이렇게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조사에서도 이게 리세일 시장이 마켓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만들면서 가격을 굉장히 올리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명품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유통시장은 뭡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장 아닙니까? 유동성이 공급됐기 때문에 끝도 없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낮아진다. 이 말씀을 과거에 드렸죠. 자, 진입장벽을 높이면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은 낮아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기가 어렵게 만들면 오히려 더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제가 그날 이제 그 호텔에 방문했다가 백화점을 신세계 강남점을 갔는데 샤넬이라는 게 도대체 진짜 얼마나 대단한가. 샤넬 매장을 갔습니다. 평일 낮이었거든요. 평일 낮이었는데 대기 인원수가 얼마냐면 이 보시면 이게 평일 낮입니다. 이게 평일 낮.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뭐 일단 뭐 가능하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평일 낮 시간인데 지금 197명이 대기 중이에요. 197명. 이게 평일 낮인데. 그리고 이거 들어가려면 197명 구경할 때까지 다 기다렸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진입장벽이 자체가 높고, 그러니까 구매 대행 서비스가 생기고 리세일 시장으로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끝도 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자, 그러면 아파트 어떻겠습니까? 아파트 유동성 공급이 되는 시장이 있잖아요. 아파트 되팔 수 있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가 42억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42억에 사도 되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남을 들어가려고 하는 자체, 사람들이 샤넬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의 목적은 강남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자산은 베블렌 효과나 양대 효과나 밴드웨건 이펙트, 밴드웨건 효과에 의해서 갖고 싶은 재화인데 리세일 시장이 있으니, 유통 시장이 있으니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샤넬을 사려는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바로 뭡니까? 샤넬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경제 현상을 바라볼 때 사회적인 사회 현상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학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경제 현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 이것이 바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